축하드립니다. 목욕당님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 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잠깐 여기까지만. 네. 구체적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위원회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자로 김승원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임하고 김남국 위원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네요. 김남국 위원님의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김영배 위원님. 예, 김영배입니다. 오늘 저는 오래간만에 법사위를 하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굉장히 유감도 좀 표명을 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와 또 저를 비롯해서 이제 양당의 정개특위 간사가 이제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요. 어제 합의 사항에도 보면은 양당의 정책위 의장이 양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공통의 공약에 대해서 조속히 실천하고 입법하고 정책화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합의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합의문 이면에는 이제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양당이 공히 같이 하자. 이런 충분한 서로 간의 합의와 의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양당의 최고 지도부가 이렇게 다른 건 다 떠나서 대통령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과 대통령 선거 때 약속했던 공통의 공약 혹은 공통의 약속에 대해서는 조속히 되는 대로 실천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명시적으로 있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 문체위에서 통과됐다. 지난주 목요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되었던 7개 법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는 뭐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청래 의원의 대표 발의했던 문화재 관람료 제도 정비 관련된 내용은 특히나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이제 의견이 있었고, 불교계와 우리 전통문화계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우여곡절 끝에 양당이 후보가,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 그리고 양 정당이 다 공약으로도 내고 약속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목요일 날 문체위를 통과했던 법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자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경로로 우리 국민의힘 쪽에 요청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사위 간사님, 우리 박주민 간사님 통해서 협의할 때도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어저께 김기현 원내대표님을 만난 자리에서도 제가, 우리 전주 의원님 계셨으니까 들으셨겠지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님께서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그러나 법사위 이제 내에서 여러 이제 이 정당 내 의사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권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런 점에서 네. 이 법안이 이제 오늘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 물론 이제 5일이라고 하는 숙려기간이 미도가했다라는 말씀으로 아마 이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까지 우리 법사위에서 처리한 모든 법안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는 숙려기간 이런 형식적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선거 때 약속이고, 그 약속을 실천하자고 어저께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에 명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난 지나치다. 그래서 이거는 약속을 실천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의사 진행을 한 와중에라도 빨리 좀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다시 드리고 싶고, 위원장님 꼭 상정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다시 드리고요. 이렇게 하시죠. 예. 네, 다 말씀 마치셨죠? 사실 이게 간사 간의 협의를 하도록 제가 당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 순서가 아직 간사 선임이 안 돼서 먼저 이 일정부터 먼저 소화를 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과 제2항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사 선임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3항 청원심사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장제원 간사님께서 국민의힘 간사를 사임하시고 유상범 의원님께서 새로 간사를 맡게 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간사와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그리고 청원심사 소위원장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관리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유상범 의원을 국민의힘 간사로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네,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안건도 관례대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유상범 의원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과 청원심사 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유상범 간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중한 그 법사위 간사 자리를 제가 경험도 일천한데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양당 간의 타협과 협치라는 그 정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건 협조하고 논쟁할 건 논쟁하는 그런 이상적이고 또 합리적인 법사위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유상범 간사님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그 의사진행 발언 하시죠? 설명하시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 회의 한 달 만에 만났는데 간사도 되기 전에 또 이렇게 한 말씀 땅 때려 주셔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가 이 법사위 전체를 시작하게 돼서 다소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박주민 간사와 제가 이 문체위 7개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법사위가 그 숙려기관을 도과하지 않은 법안을 저희들이 계속 올리면서 결국은 실제로 우리 전문위원들의 검토 의견서조차 당일날에 받아보는 그러한 우리가 관행 아닌 관행이 있게 됐습니다. 즉 우리가 제도를 숙려기관을 두고 기간을 충분히 갖게 되는 것은 법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박주민 간사와 함께 그 합의를 통해서 숙려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7개 법안에 대해서는 4월에 예정되어 있는 그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합의 과정 속에는 전혀 어떤 대선 공약의 이행이나 또는 그 중요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법사위 전체회에서 누누이 우리 그 법사위가 마치 통법위처럼 운영되는 이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법사위 운영에 있어서 특히 법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의원들이 최소한 법안의 개정 내용이 뭔지는 읽어보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갖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박주민 간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감사하고 이것을 더 이상 정치적인 동기 또는 개인적인 반대 이런 것이 아니다. 앞으로 법사위가 조금은 더 우리 규칙과 원칙에 따르는 법사위로서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김영배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네, 하여튼 이 문제는 간사님 간에 더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어제 저도 그 양당 원내대표단 회의에 원내 대변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그 이야기와 조금 이제 서로 기억하는 부분이 달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체부에서 이제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어제 회의에서 이미 나왔던 겁니다. 숙려 기간이 지정이 안 됐던 것이고,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여기 있는 위원들이 계속 그동안에 요청 드렸던 것처럼 이게 내일 회의인데 그 전날 저녁에서야 안건이 결정이 돼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것은 법사위에서 오히려 그동안 계속 바꿔야 될 그러한 나쁜 관행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어제 2시 반에 양당 원내대표단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그 수석 전문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이게 그 시간에 또 갑자기 지정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그 의원님들도 또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으시고, 그리고 또 수석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님들도 또 촉박하게 또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 법사위의 일원으로서 제가 이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좀 법사위의 관행은 오히려 더 개선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요청을 들어드리기는 어렵다. 지금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그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그 양당 정책의장이 하기로 한 민생 현안과 관련한 공약 실천 협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4월 중에 또 이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화재법, 이것은 다음 회의에서 신속하게 또 상정해서 또 빠른 처리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꼭 하셔야 되겠어요? 네네, 하시죠. 예, 김영배입니다. 입씨름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제 자리는 이제 양당 원내대표가 이제 만난 자리였고,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법사위 내에서 그러니까 자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시할 수는 없으나 본인도 그 처리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전주 의원님은 그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말씀을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서 원내대표께서 권하겠다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요일 날도 제가 박주민 간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요청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경로로 유상범 우리 간사님, 그때 저는 간사님인 걸 알긴 했지만 다른 경로로 다른 의원님께도 사실을 말씀을 드려서 유상범 간사님하고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들었었거든요. 앞으로 이 위원장님 사실 이런 경우는 이견이 없는 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숙려기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중요한 정치적인 의사가 배경에 있는 것은 합의해서 빨리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예, 박주민. 네? 네네, 박주민 간사님. 저는 오늘 안건과는 좀 상관없지만 앞으로의 이제 법사위 진행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 또 유상범 의원님이 간사님 되셨기 때문에 더욱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 명칭은 다르지만 지금 3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법사위에 계류된 지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여러 경로로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또 여러 형태로 논의를 좀 시작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논의 시작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우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청회라도 좀 열자. 그것을 통해서 의원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개별적인 의사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좀 객관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고 공청회도 전혀 합의되거나 논의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법사위가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제기되는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청회라도 좀 할 수 있게 위원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죄송하지만 공개적으로 좀 요청을 드립니다. 야당 간사님하고 좀 협의를 할 수 있게 좀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박주민 간사님의 제언에 대해서는 유상범 간사님과 충분하게 협의를 박주민 간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병철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 네네. 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사실 오늘 원래 우리 안건에 공군 여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특검법이 상정되는 걸로 알고 출석을 했습니다. 여야 간에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마 오늘 또 기사에 보면 육군 한 보병사단에서 성추행 문제가 보도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또 우리가 여중사 사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유족들의 정말 가슴에 그 심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법이 상정돼서 통과됐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가 안 됐다고는 합니다만은 저희는 국민들께 이건 도리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특검법이 진행되시기를 여야에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원래 특검법이 상정되면 박범계 법무장관이 출석하실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법사위가 사실상 마지막인가? 아니면은 있더라도 한두 번밖에 예상이 안 됩니다. 우리 박범계 장관께서 청문회 때 검찰개혁 의지를 임기 내에 본인 임기 내에 마무리하는 게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저도 지금 여당 의원입니다마는 법무부에서 뭘 도대체 검찰개혁을 위해서 했나 이런 회의가 들 지경입니다. 사실 오늘 박범계 장관이 좀 나오셨으면 그 점을 좀 명확히 했을 텐데요. 결국 오늘 이 모든 게 특검법이 상정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여야가 바뀌지 않습니까? 제발 제가 그 여야 의원님들께 특히 그 협상권을 가지신 의원님들께 이 특검법 이거라도 빨리 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도 서병철 의원님 말씀처럼 고 이해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은 하루속히 처리가 돼서 유족들과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가 됐던 사안이 있습니다. 이른바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법률안에 관한 부분인데요. 의원님들께서 검토 보고서를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여야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48시간 전에 배부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했는데 그때 본회의 일정이 이제 확정이 되면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 일정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법사위 회의 날짜가 확정되면은 의사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48시간, 48시간 전에 검토 보고서를 배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요. 또 타위법은 상정일 기준으로 숙려기간 5일이 경과한 모든 법률안의 검토 보고서를 배부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다만 숙려기관이 경과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을 경우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고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었다 하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 같이 위원회 활동에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 계류 중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등 두 건의 청원은 관련 법률 제정 등과 연관되어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25조 제6항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은 2024년 5월 29일까지로 고 손모군 사건 CCTV 공개와 함께 과학적 재수사 엄중 촉구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 설명은 노트북에 실은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작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5항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021년 6월에 종료된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본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고 위원회가 동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체계화 작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특정 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체계화 작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작구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격리 조치를 받은 주민투표권자가 거소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권 및 주민투표 청구권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중 거소투표에 관련 사항입니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제6조를 통해 주민투표 제도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 1월 6일에는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이 규정되지 않아 이 주민투표법 개정상으로 하는 실익이 있었으나 지난 2022년 2월 16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해당 조항이 이 법 제6조를 통해서 주민투표도 준용되어 공직선거법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의 인구 기준을 현행 100만 명 이상에서 50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방연구원의 사업 계획이나 인력, 재무, 연구 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화 작고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에 맞춰 특례시로 규정하고 특례시의 사무특례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작부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말소 지원 등 비영리 민간단체와 관련된 제방 권한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으로 체계화 작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하는 단체인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장비와 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지원, 자율방범대 등의 선거운동 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정안으로 경미한 작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단체인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자원봉사활동법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별도의 근거법을 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무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기 위한 경미한 작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 보고서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님, 이흥교 소방청장님, 진교훈 경찰청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2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서 박금철 기획재정부의 행정국방예산심의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영배 위원님. 예, 김영배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아까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으로 다 포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이게 별도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치경찰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시민이 스스로 소위 이 지역을 이렇게 지키고 작용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작용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참여해서 치안의 주체가 시민들이 되고 그래서 경찰의 힘만으로 공권력의 힘만으로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데에도
이제 이 자치경찰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연합회가 있을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파출소 단위 혹은 아니면 지금으로 보면은 뭐 파출소가 아니고 뭐죠? 지구대 단위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 경찰서 단위별로 되어 있고 대부분은 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별로 이렇게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오히려 더 권장에도 모자라는 그런 이제 조직이고 대부분이 자신의 시간을 내서 실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보다도 오히려 더 자신들의 장비나 물품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동원해서 지역사회와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도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획재정부의 이 의견은 상당히 단면적이고 그야말로 중앙정부가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그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하는 아주 이 편협한 그런 이제 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 그 취지에 저희가 반대하는 바가 아니고요. 그 왜 반대 의견 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측면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봉사 활동을 위한 특정 그 단체에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한가 이런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자원봉사하는 활동 중에 그 전국 조직 내지는 법률로 되어 있는 조직들이 딴 거가 있는 거는 모르시나요?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의용소방대가 법이 있지요. 또 그 이외에도 많은 자원봉사 조직들이 각 그 부처별로 관련 법률들의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법들은 이거 금방 이 견해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예방을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안전에 또 기여하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좀 종합적으로 또 그래서 이제 물론 한다면. 이게 이제 예전에 이 경찰이 중앙집권적이고 국가 권력의 소위 민중의 몽둥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물론 이제 뭐 완전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는 아니지만은 지역별로 우리도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지역의 치안도 확보하고 안전도 확보하고 또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업을 하자. 뭐 이런 이제 여러 시도들이 행안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전 적극적으로 오히려 장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고기청 차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말씀에 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의용소방대 활동이 동해안 쪽에서 큰 불이 났을 때 큰 기여가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들도 있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이나 지역사회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해서는 그렇게 폭넓게 민간 자원을 잘 활용하는 그런 거버넌스 체제로 가는 것도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행안부에다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차제에 지역 치안 계획 있잖아요. 이걸 지금 경찰서에서만 수립하도록 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른 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그 지역 치안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협업을 해서 중기적인 4년치면 4년치, 5년치면 5년치 지역의 치안 계획을 세우고 자치단체는 그것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러 민원이라든지 이 주민 조직망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이제 통로 역할을 해주고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하고 이렇게 직접 하는 거는 국가 조직 차원에서 경찰이 수행을 하고 자치경찰이 그걸 이제 집행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구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자율방범대라든지 녹색어머니라든지 교통 뭐 여러 차원에서 여성 등등의 이제 각종의 자원봉사 혹은 아니면 유관 그런 민간 조직들이 민관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안정시켜 나가는 중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꼭 좀 챙겨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토론하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소병철 위원님.
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진교훈 차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지금 상정된 공무원 직협법, 우리 이 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 소방 공무원들 근무 환경 개선 위해서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6월 11일부터 가입이 허용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이 법사위에 상정돼서 검토를 하다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있어서 차장님께 여쭙니다. 차장님 저 밑에 우리 경찰 공무원들 특히 직급이 낮은 분들의 고충을 차장님 충분히 다 공감하시나요? 네, 가급적 그래도 소통을 통해서 어려운 점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법이 2021년 2월 달에 발의가 되고 1년 이상을 끌었던 그 이유 중에 경찰 수뇌부에서 적극적이지 않아 가지고 수관이 이렇게 오랫동안 끌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이 법에 대해서 그 직장협의회 그 위원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계속 아니 차장님 그렇지 않죠.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이 법의 그 지금 문제가 개별 직장 협의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하나의 연합 협의회 설치 부분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일부 있었습니다. 네. 일부라고 하지만 저간 견해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계속 그래도 논의를 통해서 좁혀왔었습니다. 우리 지금 직장협의회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었고 이분들이 지금 의원들 실을 찾아다니고 그랬습니다. 네. 사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차장님? 우리 경찰청 수뇌부나 담당 부서 간부들이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나서 가지고 겨우 여기까지 왔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뼈아프게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수뇌부의 사고방식,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이 법이 정착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차장님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라고 해서 위에서 무조건 상명하복하고 몸 바쳐서 일하고 그거 요구만 하시면 안 돼요. 혹시 차장님 미드 좀 보신 적 있어요? 경찰 수사물? 네, 가끔 봤습니다. 보시면은 경찰관들이 법 집행하다 문제가 생기면은 감찰부서나 내사과에 불려가는 거 보시죠? 네.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이 같이 병행이 됩니까? 경찰 노조에서 그분을 대변하는 분이 같이 동참하는 것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 밑에 직급 낮은 경찰관들이 법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 스스로 이분들이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직장협의회 분들이 의원실을 다니면서 설명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차장님이나 청장님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경찰관들을 위해서 의원실에 설명하고 이 법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약자인 우리 협의회 분들이 쫓아다니고 이거 정말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법이 통과돼도 과연 수뇌부에서 이 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는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나 오늘 차장님께 다짐을 좀 받고 싶어요. 차장님, 이 법의 취지가 실제 일선에서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네. 수뇌부가 좀 먼저 앞장서서 조직 문화를 바꾸고 우리 지금 직급 낮은 경찰관들이 부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 법의 취지를 200% 조직 문화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좀 다짐해 주시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행안위 소위와 행안위원을 통해서도 경찰청에서도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 직원들이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수뇌부가 즉각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차장님 미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꼭 해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안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네, 김남국 의원님. 네, 그 김창룡 청장님께 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좀 차장님께 좀 우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까지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사실은 이제 경찰청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일정 부분 이 정부의 행정적인 어떤 재정적인 지원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방범대를 약간 어떻게 보면 경찰청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했는데 이 법이 통과됐다라고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대개 어떤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사실은 이런 어떤 자율방범대와 관리체계, 협조체제 이런 것들을 좀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그간 경찰에서 자율방범대하고의 협조가 형식적인 부분에 그쳤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정적인 지원을 경찰에서 해주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법률이 제정이 된다면 보다 자율방범대하고 경찰이 우호적인 협조 관계가 더욱 잘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율방범대가 지역의 범죄 예방이나 지역사회에서의 민생 치안에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그러한 어떤 민간 자원을 충분하게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차관님이 출석하신 건가요? 네. 예. 그 차관님, 이게 지금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자율방범대는 더 이상 후원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할 수는 없는 걸로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어떻게 되나요? 예. 혹시 가능하다면 차장이 답변 차장님 드리겠습니다. 예. 네. 기부금품법은 이제 명의로 자율방범대 명의로 모집하는 것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재정적인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사업비까지는 가능했지만 운영비 성격의 지원은 재정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오히려 예컨대 방범 초소라든지 이런 운영비 같은 것을 지자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도 근거 법률이 없어서 못 해주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 제정을 요구를 또 지자체에서도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인데 자율적으로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후원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후원을 못 받게 되는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네, 그렇습니다. 기부금품 성격의 후원은 받지 못하게.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게 정부나 지자체 단체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분들이 어떤 정말 자력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후원하고 기업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후원이 차라리 그거에 의존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진짜 운영 실태나 운영비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를 평가해서 부족함 없이 지원을 해야지 법적 근거는 마련을 했는데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예산이 예전보다 더 못하다, 어렵다라고 해버리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좀 충분하게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자체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행안위 입장은 반대 입장인 건가요? 아닙니다. 행안부 예. 입장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가능하면 여건이 되면 별도 연구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은 찬성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행안위에서 우려하는 것은 여러 대도시 간의 중복된 연구라든가 이런 어떤 그 사업들의 어떤 연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지금 보게 되면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역시나 중장기적인 어떤 도시개발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하고 또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에 따라서 시장이나 군수 지자체단체장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정책을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체별로 적어도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이러한 어떤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 얘기한 네. 중복과 행정의 중복과 예산의 낭비 이런 것들도 고민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한 우려 자체를 지자체 단체의 권한을 맡겨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여부부터 지자체 단체에게 좀 더 권한을 주고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 방안을 좀 찾을 수 있는 기회 권한을 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이미 어떤 연구 인력이라든가 연구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른 대도시의 운영 연구원에서 충분하게 연구 역량이 쌓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행안부가 그러한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신설되는 대도시의 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빠르게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안도 함께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상범 간사님. 네. 그 행안부 차관님, 네. 50만 명 정도의 그 사실은 시에서 지방 연구원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게 이게 또 쉬운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력 풀이나 그런 게. 그래서 항상 이제 우려하는 것이 그 시장의 그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낙하산식 또는 뭐 그 선거의 공헌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뭐 자리를 안치거나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제도가 갖고 있는 원래의 자치 발전의 취지와는 역행하는 측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행안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별도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좀 조치는 취해놨나요? 예,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 공공기관의 그 채용에 관해서도 그 법과 규정이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채용이 되고요. 그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의회나 사회단체에서도 관리 감독이 되는 거고요. 그래 또 제가 제안을 드리면은 그 뭐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채용 기준에 보면 과거에는 일정한 석사학위 소지자, 뭐 공무원 경력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 마지막 제일 말미에 특별하게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자라는 식으로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선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면 이게 100% 문제가 터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잘 하시라. 그러니까 채용 조례에 있어서 그와 같은 기관장의 자의적 그 선발권이 발생하지 않는 그 부분을 특별히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기재부 박 국장님. 네. 그래 이게 말씀은 다른 단체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의용 소방대 같은 경우는 현재 실질적으로 지원이 좀 되고 있는가요? 재정적 지원이? 거기도 사실 성격은 동일하잖아요. 제가 그 부분은 그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린 그 취지는 그러니까 이게 봉사 단체 자율적으로 조직한 그 단체의 별도 법률 지원 법률 필요하다는 이런 원칙적인 측면과 또 자율방범대가 그 범죄 예방이나 이런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럼 여기
의견을 내신 거는 다른 단체의 형평성이라는 것보다는 그 자율방범대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꼭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시네요. 네, 정치적 그렇습니다. 반대 의견은 아니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소병철 의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우리 행안부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진교훈 차장님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이 질의를 보신 그 경찰 공무원들이 저하 우리 비서관한테 차장님 답변이 이거 이제 좀 좋게 표현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조금 직설적인 하면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 말은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관님께 우리 지금 행안부가 경찰에 대해서 임용 제청이라든지 이런 지금 어느 정도 권한이 있으시죠? 네, 인사에 대해서는 예, 그렇죠?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선 경찰관들이 우리 차장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니까 참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우리 행안부에서 방금 우리 진 차장님 답변한 거 들으셨잖아요. 네. 앞으로 조직 문화를 바꾸고 우리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이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시겠다. 이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도 잘 지도 감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본래 설립 목적에 맞도록 그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이나 업무 능력 향상 또 권익보호 이런 쪽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찰도 예외가 될 수 없고요. 권익보호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차관님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일선 경찰관들이 반신반의 하시니까 차관님께서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거 직접 들으셨잖아요. 네, 네. 앞으로 꼭 좀 이게 조직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장님께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결하겠습니다. 이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9항, 제1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10항, 제12항, 제13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고규창 차관님, 이흥교 청장님, 진교훈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금철 국장님도 이석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구자연 법무부 검찰국장님, 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동물 사육 금지 가처분 등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제도 규정이 포괄적으로 위임됐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체 회의에 계류됐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님께서 제14항 동물보호법에 대해 그동안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물보호법 관련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8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당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던 법원 행정처와 협의를 완료했고 전체 회의 이후에 접수된 법무부 의견에 대해서도 협의 후 해당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는 안 제11조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이 기본권 제한 정도가 큰 새로운 형사법적 제재로서 그 도입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법원 행정처는 같은 조 동물 사육 금지 가처분이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와 법원 행정처 의견을 수용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협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안 제46조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와 관련해서 지자체장이 인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하는 등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동물보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관련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병철 위원님. 네. 김종훈 차관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오늘 이 상정된 동물보호법 저도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고 이 지금 대안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반려견이나 이 반려묘 인도적인 처리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때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마취제 등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이 부분은 진일보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고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20일 이상 공고 의무화 조항을 개정안에 넣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현행이 지금 7일 이상 공고죠, 차관님. 예. 근데 이제 그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실제 일선 기관에서 인도적 처리를 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한 27일 정도 소요되니까 20일 이상 공고를 해버리면 더 기간이 늘어나고 이러면은 보호센터의 지금 수용 능력이 감당이 안 된다. 예.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7일 이상 공고는 의무적인 건데 실제로는 한 27일 정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7일 정도 기간이 혹시라도 앞으로 더 또 단축이 돼가지고 이 인도적인 처리를 하기 전에 분양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예. 그래서 차관님께서 일선 기관들이 운용을 할 때 지금 비록 7일로 돼 있지만 현재처럼 20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될 때 인도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군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공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 개정안 발의했던 게 그 위탁받은 그 수의사분께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 약재를 저렴한 것을 쓰니까 인도적 처리되는 동물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예, 이번 저희 이제 전부 개정안의 취지가 동물 보호 확대뿐만 아니고 동물 보호의 수준을 좀 높이는 쪽으로 저희 개정안들이 전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 이런 것들도 같이 충분히 준비를 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한 1년 정도 기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세세한 세부 실천 방안들을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처관님 아시는 것처럼 실정법은 항상 사회에서 일어난 일보다 뒤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동물들의 경우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차관님도 혹시 특정 방송국의 동물농장 프로 가끔 보실 때 있죠? 예, 예. 예, 가보면은 참 아직도 이 동물을 무슨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동물이 이 반려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고 또 이 고령화 시대 또 혼자 사는 가족 이런 분들은 이 반려동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토론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네, 최강욱 위원님. 차관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에 보니까 맹견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고요. 예. 맹견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시도지사도 맹견으로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기준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시도지사가 하는 것은 네. 기질평가, 공격성 있는 일반 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5개의 맹견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품종에 따라서 이거는 무조건 맹견이 되는 품종이 있고 5개는 지금 돼 있고 도사견이나 이런 것들 돼 있고 기타 지금 개 물림 사고가 연간 한 2,000건 정도 나는데 그 중에 일반 개 맹견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더라도 공격성의 기질 평가를 통해서 이게 맹견으로 볼 수 있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면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정하십니까? 그거는 기질평가위원회라고 시도 차원의 기질평가위원회를 두고요. 거기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봉사동물이나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정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반려동물은 6개의 종류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예. 여기는 지금 법에는 개, 고양이 등 이렇게 해서 개하고 고양이만 나오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토끼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끼요. 기니피그 뭐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반려동물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곤충도 해외 토픽이나 이런 거에서도 뭐 뱀이나 호랑이를 기르면서 나 이거 반려동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걸 다 농림부가 이거는 농림부에서 정하는 거겠죠? 반려동물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게요. 그것들은 어차피 지정을 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또 관리의 수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지정할. 그러니까 그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걸 전담하는 기관들을 두고자 하는 기관들을 전담 기관들을 만들기 위한 법안도 제출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다른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 농식품부만의 행정력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담 기관을 전담 관리 기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이번 법에 둬놨습니다. 그럼 전담관리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데를 활용하시는 겁니까? 신설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취지를 했는데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신설보다는 기존에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쪽에 위임위탁을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기존에 하던 지금 데가? 한국농식품문화정보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반려동물의 어떤 실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일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동물은 현재는 장애인 보조견만 있나요? 또 있나요? 봉사동물은 주로 우리 세관이나 또는 검역하는 고기 탐지견들. 탐지견들도 봉사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군견은 포함 안 되고요. 군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포함됩니까? 그러면 이게 다 타부처하고 뭐 협조하거나 이럴 상황도 생길 수 있겠네요. 군견 같으면. 그러니까 봉사동물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애우나 뭐 이런 것들은 각 소속 기관별로 관할 기관별로 그 기준들을 정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반적인 봉사동물에 관한 것들을 정하고 있는 것이 동물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림부가 주관 부서시니까 다른 데에서도 이 법의 취지나 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걸 한번 쭉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봉사동물의 자기의 소임을 다 하고 이렇게 퇴학한 동물들을 어떻게 의호할 것이냐. 실은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양이 안 되는 그 퇴역 사역 봉사동물에 대한 애우들 이런 것들도 기준이 조금씩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과 나눠드린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훈 차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차후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국회방송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